두 번째 통합입니다. 네. 심리적인 모든 어떤 걸림돌이나 심리적 장애 상태는 결국은 뭐냐면 나의 전체성으로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전체성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일부분과 상대의 일부분만 접촉을 하게 되는 것. 결국 내가 만약에 트라우마 경험을 갖고 있다든지 내 안에 어떤 저번에 수업했던 그 6가지 요인이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부분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만난다면 전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든. 그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알아차림과 접촉이 불가능하다. 그래서 통합이 중요하다. 통합은 결국은 뭔 이야기인가요? 통합은 전체성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. 부분이 아니고. 자, 첫 번째, 자신의 경계 상실 및 에너지 차단으로 생긴 접촉 경계 혼란을 극복한다. 통합을 시키는 걸 통해서. 자, 우리가 경계를 봅시다. 경계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계가 있어요. 우리 경계병, 보초병 이야기할 때 군인들이 그거 쓰는 건 전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. 우리 마음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이 경계는 필요해요. 그런데 지키기 위한 그 경계가 부분적으로 한쪽에 편향이 돼 있거나 쪼그라들어 있거나 어떤 병적인 상태의 경계를 갖고 있다면 나의 이 안전지대가 정말 작게 만들어져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원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한 부분만 동원되니까 전체성이 완전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. 그래서 나를 지키는 이 경계에 대한 개념,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구속시키는 경계도 있다는 말입니다. 나를 지키는 경계는 필요한데 그 지키는 경계가 너무 고착화되어 가지고 너무 좁혀져 가지고 나를 그 속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건 부작용이죠. 그 다음 또 다른 경계는 자기 상실로 인해서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.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는 뭘까요? 아까 첫 번째 경계가 나를 지키는 경계인데 지킬 수 없는 거죠. 지킬 수 없는 경계가 남이 하는 말이 쑥쑥 들어와서 나를 되고 외부에 있는 요인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이러한 경계, 결국 이러한 경계는 뭐냐면 내 안에 통합된 전체성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접촉 경계 혼란이다.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사, 투사, 융합, 반전, 자의식, 편향은 우리에게 뭐를 내 경계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이 정상적인 에너지가 동원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어. 그 상태에서 나는 접촉 경계 혼란을 겪는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것이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6가지 요인들이 내 전체성에 통합되지 못했단 말이에요. 과거의 부정적 경험조차도 나의 전체성에 통합이 될 때 내가 그런 적도 있었어. 그건 내가 좀 부족했지. 라고 내 안에서 전체성에서 작동되는 거예요. 근데 전체성이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? 우리 트라우마 경험은 전체성에 큰 구멍이 생기고 그건 분리되어 있는 상태거든. 그것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해버릴 때 이건 뭐냐면 내 이 부분이 내 전체성에 못 들어와서 따로 놀고 있다. 이것이 외부의 다른 부분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. 그 접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거의 그 트라우마 경험이 다시 재현돼 가지고 이 전체성의 모든 작동들이 멈춰버리는 상태. 그런 상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합된 전체성이 아주 중요하다. 그러면 게스탈트 심리 상담의 이 목적은 결국은 뭐 하는 과정일까요? 전체성으로 통합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다. 만약에 이 내담자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본인이 소외된 어떤 감정이나 소외된 인격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전부 다 뭐하게 만들어줘야 되나요? 다시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.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혼자서 접촉하면 그것이 다시 재현돼서 고통에 빠지니까 누가 필요한가요? 조력자가 필요하다.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다시 접촉을 하게 해서 자신의
인격, 전체 인격에 통합시켜버려야 된다. 그 순간,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경험은 더 이상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통합이 중요하다, 이 말이에요. 통합은 자기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든다. 내가 부분으로 보는 이 세상과 내가 전체성을 갖춘 나로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. 그 말이에요. 우리의 존재는 통합된 전체로 작동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. 통합된 전체가 구멍이 생기게 될 때 그걸 우리는 심리적 장애라고 부르죠. 결국 체험을 확장해야 되고 전체성으로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심리 상담의 목표다,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. 자, 세 번째, 자립이에요. 자립하면 어떤 뜻이, 자립이 무슨 뜻이죠? 혼자 독립 이런 느낌인데요. 그렇죠. 네.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. 네. 그걸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잖아요. 결국 심리 상담은 뭘 해줘야 되느냐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내가 세워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,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는 역할? 도와준다. 이걸 우리가 서포트 해준다라는 거죠. 결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강박을 가지서는 안 된다. 그것이 오히려 방해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게스탈트 심리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담자를 뭐 하는 것이다?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. 자립의 자원과 능력은 이미 누가 갖고 있나요? 내담자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. 바로 코칭의 3대 철학이죠. 우리가 상담사나 코칭사는 코칭의 3대 철학, 이걸 반드시 뇌에 프로그래밍 시켜놔야 돼요.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.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존중해줘야 돼요. 인정해줘야 돼요. 두 번째, 성장과 변화를 위한 자원은 누가 갖고 있다? 이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다.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성장과 변화를 위한 자원은 내담자가 갖고 있다면 상담사는 뭐 해줘야 되나요? 서포트 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유능한, 탁월한 능력 있는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. 이게 우리 코칭의 3대 철학이에요.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먼저 그 조건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철학이다. 세 가지 철학. 그럼 자립과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거는 자원과 능력은 누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?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접근 들어가야만이 그 내담자 안에 있는 그 자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키를 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자립이에요. 왜냐하면 내담자 안에 있는 그 자원을 이끌어내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 있을 때 그동안 부정적인 부분에 진짜 아닌 가짜 자기로서 그 역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그 내담자를 벗어날 수 있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. 쥐가 고양이에게 쫓겨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쥐도 공격. 쥐도 고양이를 문다 이 말이에요. 왜?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. 사람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.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궁지에 몰리면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.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배수의 진이라는 거 아시죠?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뒤에 강을 두고 앞에 적과 전쟁을 한다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. 이때 우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회피적 동기가 일어나게 되죠.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면 싸우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. 그렇다면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는 이 내담자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타인의 요구나 기대가 아닌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살게 도와줘야 한다. 자립할 수 있게.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. 너는 너고 나는
나다. 아주 중요한 거죠. 그러면 이건 융합에서 뭐 할 수 있나요?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자립은 어떻게 보면 융합에서 분리될 수 있는 거고.